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신형 K8은 먼저 출시한 더 뉴 그랜저에는 없는 이것이 강화되어 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큰데요. 더 뉴 그랜저가 현대차의 플래그십으로 자리 잡으면서도 새로운 신기술 적용보다는 고급차에 걸맞은 품목 차별화에 집중한 것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이번 신형 K8은 오히려 새로운 신기술들을 대거 접목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1월 국산차 판매량 순위를 살펴보면 성공의 상징이라고 잘 알려진 더 뉴 그랜저가 부동의 1등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뉴 그랜저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판매량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1월 판매 실적은 전달인 12월달 대비 11%가 줄어든 판매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실적 영향에는 곧 출시 예정인 신형 K8 때문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최근까지 공개된 신형 K8에 대한 정보들이 많은 소비자분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신형 K8의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K7 관련 소식은 K7 킹클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시일까지 카페 회원분들께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최근 더 뉴 그랜저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당연히 이번 신형 K8도 함께 고민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미 더 뉴 그랜저가 출시한 지 어느덧 1년이 넘은 시점이기도 하고 기존 K7에서 풀체인지로 거듭나면서 바뀌는 차량 명칭과 새로운 기아 로고 등 기존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변화를 이뤄낸 차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신형 K8의 전면부 모습 중 그릴은 이미 앞서 출시한 2021년형 K7과 유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 연식 변경 그릴은 수직 형태의 그릴이었으나 연식 변경을 통해 새롭게 적용된 그릴은 시그니처 음각 라디에이터 그릴을 바탕으로 항공기 날개를 형성화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적용돼 비행기의 힘찬 이륙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게다가 야간에는 빛 반사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고급스러움을 기존 K7 때보다 훨씬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품위를 한층 더 높여주는 퍼들램프 역시 이번 신형 K8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퍼들램프는 보통 해당 자동차 브랜드의 로고를 적용시키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번 신형 K8에 적용되는 퍼들램프 로고는 과연 새롭게 바뀐 신형 로고 디자인이 적용될지 또는 K8 네이밍을 그대로 사용할지 기대가 됩니다. 물론 스팅어 같은 경우 퍼들램프는 아니지만 도어 스팟에 차량의 네이밍을 적용시킨 사례가 있긴 한데요.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기아 로고보다는 좀 더 개성있게 K8 로고를 적용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이번 신형 K8의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K8의 파워트레인이 궁금하시다면 추천 영상을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신형 K8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바로 이것이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출시한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없는 이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친환경 차량의 판매가 더 늘어남에 따라 전체적인 큰 틀로 볼 때 더 뉴 그랜저와의 판매 경쟁에서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것은 바로 솔라루프입니다. 솔라루프는 사실 먼저 출시한 신형 소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에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라루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옵션 가격이 높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가성비가 좋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겠습니다. 현재 소나타와 K5 하이브리드에 적용된 솔라루프 시스템을 살펴보면 국내 일평균 1조 시간 기준 야외에서 하루 6시간 충전 시 1년 기준 총 1300km가 넘는 거리를 주행할 수 있게 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시간 대비 충전되는 양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운 감이 있겠지만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차장이 실내 또는 지하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좀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시간이 흐른 만큼 이번 신형 K8에 적용되는 솔라 루프의 사양 역시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될지 기대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솔라 루프는 앞으로의 전기차 시대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성능 업그레이드가 되면서도 기술 확충에 따른 소비자 가격 역시 상대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는 옵션입니다. 당장에 있어서는 경제성을 따진다면 조금은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나쁜 옵션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신형 K8은 더 뉴 그랜저에는 없는 한 가지가 더 적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NFC 기반의 스마트 키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NFC 스마트 키는 신용카드에 사용되는 근거리 무선 통신을 스마트 키에 접목한 기술로서 자동차 키를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즉,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차량 손잡이를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문을 열 수 있겠는데요. 그 밖에 스마트폰으로 자동차의 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일부 제한하는 등의 설정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물론 최근 출시한 제네시스 GB70에 적용된 지문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하는 시스템은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K8에도 적용되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장으로서는 가장 많이 손에 닿는 운전석 도어 손잡이는 버튼식보다는 터치식으로 적용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해줄까요? 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을 정리해보자면 먼저 출시한 더 뉴 그랜저에는 없는 솔라 루프와 NFC 스마트키 두 가지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라 루프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 밖에 퍼들램프에 대해서도 소식 전해드렸는데 단순하게 변경된 기아 로고가 적용될지 아니면 K8 네이밍이 적용될지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더 뉴 그랜저에는 없는 점들이 이번 신형 K8에는 적용된다고 하니 무척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더 뉴 그랜저에는 없다고 해서 차량 내부의 고급스러움이 더 뉴 그랜저보다 못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건 절대 아니니깐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신형 K8의 내부와 옵션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